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위치와 수량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산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가 하면 재고가 있어도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다가온 약국 앞.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 판매 약국을 알려주는 어플이 시행됐지만 그래도 약국 앞에는 여전히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스크 알림 앱에 재고가 있다고 나와도 약국마다 자체적으로 판매 시간을 정해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직장인들이라 식당에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거 몇 시간씩 줄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안 그래요? 화가 나고 짜증나요.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안 돼 한때 마스크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앱이 그다음에 나오면서 심사평가원 서버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오전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데이터 전송과 처리에 걸리는 시간 탓에 마스크 알림 앱에 나와 있는 재고 수량과 실제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 일부 시민들은 헛걸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앱이라고 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동사무소에서 식구 수대로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약국과 달리 재고 알림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약국과 같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전산에 과부하가 걸려 오후에는 아예 접속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 고객과 또 일반 마스크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혼합이 되다 보니까 우편물 갖고 오시는 분은 또 그걸 빨리 해달라고. 마스크 오브제에 이어서 마스크 알림 앱까지 등장했지만 전화로 재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들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역별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건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지역 아동센터, 도시락과 간식, 음료수 등을 종류별로 모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소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센터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선생님은 점심도 거르고 배달에 나섰고 이틀에 한 번씩 하려던 배달 일정은 하루 한 번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3명 다 같이 나와라. 센터 출발했다. 여러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좋기 1시간은 걸립니다. 미리미리 전화를 하고 안 되면 집 앞까지 찾아가 안부를 확인합니다. 전화가 와요. 기다리는 전화가. 오늘은 도시락 안 가지고 오나요? 이러고 이제 전화가 오니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힘들어도 애들한테 가는 거니까 재밌어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지역에서 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철원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도내 아동 4,700여 명 중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200명 정도는 센터에 나오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데 아이들끼리만 있거나 한부모, 조손가정 등도 적지 않아 급식이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식단에 맞춘 점심,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도시락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으로 아이들이 직접 점심 5,000원, 저녁 4,000원 한도 내에서 결식아동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읍면동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해서 그냥 먹이고 있거든요. 학년이 높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바깥으로 챙겨서.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만 집에 있거든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상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상권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급 기관에서 대책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지자체도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고 접촉자도 많지 않았지만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 안길입니다. 지난 2월 말 이후 장이 열리지 못해 황량할 정도입니다. 겨울 관광객 장사가 주수입인데 올해는 겨울이 따뜻해 시원찮았던 데다 코로나19라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겨울에 뭐 스키 아니면 등산 많이 오고 무슨 축제 많이 오는데 요새는 아싹 그냥 싹. 손님 없어요. 아예? 할 수 없이 문 열어놓고 있는 거죠. 문 안 열 수는 없고.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오명순 씨는 최근 소상공인 대출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버겁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지난 6일 최문순 도지사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8등급에서 10등급까지 풀려면은 유언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최고 중요한 거죠. 다음 주면 다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죠. 평창군은 도의 지침을 따라가는 수준에 그칠 뿐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로 뭐 그런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상 고온으로 겨울 관광객 장사를 망친 평창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지는 상황. 오 씨는 지자체가 지원 정책은 광고하지만 정작 피부로 와닿는 건 없다며 신속하게 지원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와본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는. 누구 하나 뭐 어느 정부 책임자라든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한 번도 와본 사람이 없어요.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원랜드 휴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지역 상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이런저런 지역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3일부터 카지노 영업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호텔과 콘도, 스키장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7, 8천여 명이 방문하는 강원랜드의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경기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 택시는 길게 늘어서 마냥 손님을 기다리고 휴업이라고 써붙인 상점은 수두룩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랜드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상경기도 급속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가게 안을 소독하느라 문을 연 곳이 간혹 눈에 띌 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태반이 새에서 들어서 먹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고 빨리 진정 코로나가 없어져야. 한 한우 전문점은 수백만 원어치의 고기를 미처 못 팔고 휴업했고 직원들은 원하지 않는 무급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있는 음식도 다 버리고 고기도 다 버리고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고기도 다 갖다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이 많아요. 강원랜드에 식자재나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들도 일이 끊겼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산품을 비롯한 식자재, 기타 모든 물품이 올수록되는 관계로 종사원들이나 또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장기간 휴업으로 900억 원가량 매출이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폐광 지역 자립을 돕기 위해 탄생한 만큼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조기 구매 확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상경기가 살아나려면 강원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시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자 강원도도 도내 콜센터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콜센터는 텔레마케팅과 보험사, 운수업과 신문사 등 9개 시군에 35곳으로 3,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100명이 넘는 곳은 춘천과 원주가 각각 3곳으로 모두 2,600명입니다. 강원도는 우선 도청 콜센터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1인 약국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강원도가 운영 인력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약국 643곳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1인 약국 273곳에 시군 운영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1인 약국은 처방전 조제 업무와 마스크 판매 등으로 업무가 과중된 상태였습니다. 도내 신천지 관리 대상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가 오늘 0시 처음으로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7개 시도 등이 신천지 신도에 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 2월 27일 통보된 신도 3,944명의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를 오늘 0시에 해제했습니다. 이어서 2월 28일 통보된 신천지 교육생은 내일 0시에 해제하는 등 오는 17일 0시를 기해 14,000여 명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능동 감시에 한해 지역별로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신천지 일반 신도와 교육생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능동 감시를 오는 금요일, 내일까지 연장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신도와 교육생 관리 기한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신천지 시설 31곳의 폐쇄 명령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 전화 능동 감시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밤 오늘 0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원주 지역 신천지 신도 숫자가 도내 신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며 공천 잡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을 컷오프하고 홍윤식 전 장관을 공천하자 공관위를 공개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전 의원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원경환 후보를 공천하자 이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주 갑에서는 민주당 권성중 후보가 이미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통합당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와 민주당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도 공천과 경선과 관련해 계속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택 격리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접촉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은 거소투표 신고 뒤 병원과 치료센터 그리고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해 드론 감시와 취약지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성군이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3%에서 10%로 늘리는 특별 할인을 6월 말까지 운영하고 개인 구매 한도는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경우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어획량 감소에 따라 올해 근해 어선 85척이 감척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대연 선망과 기선 권연망 등 40척이 자율 감척을 신청했으며 일본 수역 조업 의존도가 높은 근해 연승과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 트롤 등 45척은
직권으로 감척할 계획입니다. 직권 감척은 어선 노후 정도와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기준으로 오는 7월이나 8월에 대상 선박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 선거에서 김헌영 현 총장이 1순위 임용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강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어제 실시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1차 투표에서 김헌영 후보가 44.6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